네,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사태 사고를 막을 대책은 없는 건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강에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그리고 며칠째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역대급 장마다라는 표현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결국 토양이 그만큼 부실해져서 토사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사태는 어떻게 되냐면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은 산사태가 날 수가 있고요. 예. 또는 연속적으로 우리가 뭐 일일 연속 강우량, 3일 연속적으로 비가 쭉 오게 되면 한꺼번에 많이 안 오더라도 쭉 오게 되면 흙이 이렇게 물을 머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비가 얼마 안 오더라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냥 꾸준하게 오게 되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산사태가 난 지역을 보면 가평, 안성, 용인 이런 지역 등인데 경기도 안성 양계장이나 가평 펜션, 평택 공장 이런 같은 장소를 보면 산사태 취약지로 분류되지 않은 곳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사태가 났다라는 건 앞서 좀 짚어주신 것처럼 비가 꾸준히 왔기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취약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산 밑에 우리가 도로가 있고 주택을 우리나라가 70%가 산악지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지가 부족하니까 산을 깎고 산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니까. 그러면 산에서는 산사태가 나는 거는 뭐 국민학생들도 알아요. 이건 상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산 밑에 집을 지을 거나 도로 만들 때는 산사태가 내려오는 거를 그 피해를 분명히 온다는 걸 생각을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구조물이나 보호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 밑에 내 집을 짓든지 강가에 강 옆에 짓든지 그걸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공무원 탓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산사태 밑에 꼭 집을 지을 때 산사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만들어라. 뭐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산 근처에 집을 지을 때부터 그 법 제정이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인허가 할 때도 공무원들도 개인이 짓겠다는데 인허 안 해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사후도 문제가 돼요. 사후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산 위에는 산림청, 산 중턱에는 또 도로, 고속도로, 산 하부에는 주택들이 있는데 그거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서로 간에 산사태는 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쭉 내려오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부처를 넘나드는데 우리나라 이 산사태 지금 관리는 산에는 산림청, 중간에 고속도로는 그거는 국토부, 하부에는 행정안전부. 이게 따로따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실제로 지금 요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우면산 산사태 나고 2011년도 후에도 한 10년 동안 쭉 보면은 산사태 나가지고 뭐 교통 두절이나 인명피해가 난 적 보면은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데서 거의 무너집니다. 많은 경우가. 그거는 뭐가 있냐면 지금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관리를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지만 자기 구역별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면산 사태 때 피해가 어느 정도였죠? 우면산이 2011년도 7월 27일 8시에 났는데요. 그때 16명이 사망했고요. 그날 똑같은 날에 8시간 전에 밤에 새벽에 12시 반인가 춘천에서 펜션이 무너져가지고요. 이번에 가평 펜션하고 똑같습니다. 인하대 애들이 1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인하대 애들이 사망한 것도 거기 보면 바로 뒷산이 거기 텃밭이 있고 거기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사람이 대도시가 많으니까 많이 건드립니다. 그 건드린 데에서는 산사태가 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던 산을 건드리니까 당연하게 이게 위험하죠. 근데 그거를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발할 때 어떤 산사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배수처를 만든다면은 뭐 개발해도 됩니다. 근데 우면산도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1년도 그 우면산하고 춘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동안에 전국적으로 10곳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54명이 사망을 하고 2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 지역을 제가 전부 다 다녀보니까 8군데가 사람이 건드린대요. 이렇게 뭐 우면산도 거기 공군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렇으면은 사람이 건드렸다는 얘기는 사람만 거기 잘만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원인들이 많이 숨겨져 버립니다.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만 제대로만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그게 원인이 왜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그 관련 장사들이 이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54명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시스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면산 얘기 왜 물어봤냐면, 왜 여쭤봤냐면 9년이나 지났고 그렇게 피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로 나아진 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예. 우리가 이제 2014년도에 세월호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지자체가 다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이거 통합하자. 그런데 지금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산사태 난 지역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산지의 경사도에 대한 조례는 지금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이걸 완화해줬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인재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지는 우리가 토목공사가 세계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디라도 우리가 개발하면서 잘만 하면은 뭐 산을 깎게 되면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세계적인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배수로도 그렇고 잘만 하면은 개발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산을 깎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산이 움직일 때는 지질이거든요. 그 예. 각각의 지질은 사람이 얼굴 다는 것처럼 다 달라요. 그 지질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뭐 공사하고 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첫째는 산을 개발하면서 산을 제대로 지질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공사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지 그거는 경사도 기운입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개발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해두고 그러니까 산사태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설치들이나 구조물들을 마련을 해두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 정도를 가지고 위험도를 평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산사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사태 취약적 요번에 안 돼 있다 그러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두 군데도 관리를 합니다. 하나는 산 위에는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 지역을 관리해. 산에서 그냥 산사태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분들은 그것만 관리하고 또 국도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또 따로 절개지만 깎는 것만 도로에만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들 주택 옆에 있는 것도 절개지. 그거는 자기네 있는 것들은 또 급경사지 위험지역이라 그래가지고 4만 개를 관리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은 2만 개를 관리하는데 따로 이번에 가평에서 보면은 자기네 거 아니라 그럽니다. 산 밑에 있는 건데 산사태는 취약적 아니라 그러고 이 급경사지법이 여기서도 아니라 그러고 사실은 그러니까 산이 무너져가지고 주민들이 매몰되는 거는 산사태 토속류가 내려오나 절개지 무너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공무원들은 자기네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안전처 만들어도 해결이 안 되고요. 대통령 산하에 이태리 같은 데에서는 대통령 산하에 24시간 하는 그 어떤 재난안전 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올 때만 그런 것처럼 24시간은 그걸 가동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해준다고 열심히 하는데 예.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이 예측이 안 됩니다. 예. 말씀하시는 중에 코로나19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현황이 나와서야 이 부분도 잠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는 20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누계는 14,519명이 됐고요. 신규 확진자 20명 중에서 국내 감염이 9명,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네. 수도권의 감염이 지속이 됐죠. 서울에서 6명, 경기에서 3명이 신규 확진됐고 사망자도 안타깝게 1명이 추가돼서 0시 기준 303명이 된 현 상황, 코로나19 상황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막 들어온 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고 이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담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 그대로 이 산사태와 관련된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러고 무너지고 나서도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니까 예. 그게 많은 경우가 인재거든요. 산에서 나니까 누구 비 올 때 무너지니까 천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평 외에도 뭐 그동안 많은 산사태 현장을 좀 다니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산사태 현장들만의 공통점이 있었나요? 네, 제가 지금 아까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산사태가 나면은 그냥 그 어떤 복구만 합니다. 지금 다 똑같은데요. 거기서 우리가 좋은 경험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 사람이 우면산 산사태인데 저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빨갛게 우면산 산사태 레미안 아파트가 위에서 치고 내려오는데 그 바로 남부순환도로 쪽에 그 레미안 아파트 쪽에 빨갛게 보이는 게 지금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게 그게 조그만 구조물이거든요. 지금 제일 왼쪽에 상단에. 소문자 A 그림을 말씀을 네, A 해주시는 그림입니다. 거죠? A 예. 그림에 보면은 제일 우측에 보면은 빨갛게 사각형이 돼 있는데 예. 거기가 바로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이 바로 A, B, C, D, E, F, E인데요. E를 보게 되면 치고 내려오다가 산사태 내려올 때 바로 레미안 아파트 정면에 뭐가 있었냐면 승강장이 있어요. 레미안 아파트가 약간 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 타고 올라오려면 승강장에 내려오는 조그만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에 하단에 F를 보시게 되면은 산사태가 내려오다가 빨갛게 치고 내려오다가 그 빨간 건물 때문에 좌우로 이게 토속류가 이렇게 흩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건물을 깨지 못하고 토속류가 진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저러한 구조물들을 집 어떤 산 밑에 있는 주택들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2011년도 얘기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요. 또 그러다가 똑같은 일이 2017년도에 천안에서의 한국전력거래소 중부지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보안이 1등급입니다. 우리나라 나중에 이제 전쟁하게 되면은 이게 전쟁 모든 전기를 컨트롤하는 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시설도 산사태가 없는 데에다가 취약적이 아닌 데에다 만들었는데 산사태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취약적이 했는데 저기 제일 상단의 좌측을 보게 되면은 산사태가 이렇게 A, B, C입니다. 왼쪽에 밑에를 보게 되면요. 왼쪽에 H를 보게 되면요. 예. 자, 산사태가 내려올 때는 물길이 파란색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을 치질 않습니다. 평소 때는 물이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쵸. 그런데 상부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토속류가 내려와서 돌하고 나무들이 치면 무거워져가지고 물리적으로 직진해 버립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그렇게 직진하니까 건물을 친 거거든요. 근데 건물에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환풍기가 있었는데 그 제일 마지막 오른쪽 하단입니다. 그 환풍기가 약간 45도로 기울였는데 거기를 치고 이렇게 비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전력거래에서 본관 건물을 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저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인데 한 2m밖에 안 되거든요. 높이가요. 예. 근데 내려오는 게 저 빨간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가평도 전부 다 전국이 마찬가지인데요. 흙이 1m밖에 없습니다. 그 땅 소관에 지표면에서. 그러니까 1m밖에 내려온 게 아니니까 두께가 피해 보는 게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지질이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흙 1m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같은 데는 20m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밑은 집안함 뭐 네, 이런 건가요? 안반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진 특성만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재해를 사람이 매몰되진 않습니다. 바로 저걸 얘기하거든요. 저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옹벽 같은 게 필요한데 예. 바로 레미안이나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거는 보호벽을 만든 거 아니라 우연히 막아준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산 밑에 집을 지을 때는 가평 펜션이나 이런 펜션을 이쁘지만 그게 판넬이기 때문에 많이 휴지 조각이거든요. 이번에 안산에서의 그 양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콘크리트 맨들로 철근 콘크리트 맨들 건물을 하든지 또는 기존의 많은 것들은 산과 기존에 있는 펜션 사이에 2m의 옹벽만 만들어주면은 산사태가 내려오더라도 내가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 우면산 산사태 때도 주민 편의 시설이 뭐 의도하진 않았습니다만 마치 옹벽처럼 네, 그렇습니다. 토사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줄일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산 아래 짓는 주택들이나 이번 펜션 같은 경우도 옹벽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뭐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한 일도 아니잖아요. 5, 600만 원밖에 안 들고요. 예. 근데 주민들도 이거 공무원 인허가할 때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죠. 그리고 주민들도 상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물이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 안성의 양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옆으로 가요. 근데 직진으로 오니까 상상을 못 하죠.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그래서 산 밑에 집을 지을 때는 허가할 때부터 그리고 또 고속도로나 국도도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만들 때부터 계곡을 낼 때 계곡의 밑으로 도로 밑으로 지나가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내려오더라도 고속도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설계할 때 고려하지 않았다. 설계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미리 고려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산사태를 막거나 그냥 밑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들면 되고 건물들도 아까 같이 이제 콘크리트 만들거나 또는 2층을 만들어 가지고 필러트 구조라 그러는데요. 2층은 지고 1층은 주차장을 해가지고 산사태가 빠져나가도록. 그러니까 산사태 나는 거를 직접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몰되는 거를 막겠다. 매몰되면 나는 피해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조물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거든요. 예.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면은 제가 보기에는 인명 피해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때 보는데 현장 가 보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예, 안타깝고요. 그러게요. 이게 취약지다 혹은 산 아래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런 옹벽을 짓는 것을 좀 의무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취약지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도 불명확하고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하나로 좀 정리를 해서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울 필요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말은 하라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다 부처별로 다 법으로 공무원이 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 공무원만 탓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에서 이거 뭐 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난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은 가동돼야지 이래 비 올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비에 끝나면 또 잊혀지거든요. 예. 네. 오늘도 그렇고 또 주말까지도 또 많은 비 예보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산사태가 일어날 조짐이나 뭐 사전 징후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미리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너무 빨리 왜 그런가 하면 침수 나는 것들은 사람이 물 보고 피하지만 예. 산사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급속하게 오니까 우면산도 한 800m 내려올 때 5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문제인데요. 앞으로 제가 우면산에서도 54명 사망한 것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 이번에도 산사태로 10명이 피해가 됐는데 이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될 우려가 큽니다. 근데 이제 뭐 눈사태나 이런 건 땅올림이나 이런 조짐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 너무 빨리 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원인 이거 이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기관에서 연구기관 같은 데서 이거를 원인 규명을 해달라.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일반인들 지금 관행적으로 제대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이 산사태도 문제지만 최근에 이 장마가 계속되면서 땅꺼짐 현상도 곳곳에서 많이 네네. 나타나고 있어서 이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땅꺼짐 역시도 저희가 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건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새는 이제는 2014년도에서 잠실의 저 싱크홀 하고 나서 많이 예. 관심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자체에서 도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GPI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장비 다니면서 엑스레이를 끌고 들어가면 구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게 싱크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구멍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것도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구멍이 어느 정도 커져야지 이게 싱크홀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로의 어떤 배수 문제나 어떤 과적 차량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게 되면 요새는 그러면은 뭐 길 가다가 아스팔트 도로가 조금씩 움푹 파인 부분이 있으면 좀 조심을 하면 더 좋겠네요. 근데 민간인들은 모르고요. 정부에서 다니면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예. 장비가 많습니다. 요새는. 네. 장비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네네. 있다.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은 더 비가 올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네네. 지금 근데 홍수주의보가 한강에 9년 만에 내려진 상황. 9년 전이면 그 우면산 사태 때가 9년 전 그 비였던 거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한강이 좀 범람할 가능성도 저희가 예측을 좀 수위가 좀 낮아졌긴 합니다만 네네. 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거는 짧게 좀 강우량이 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댐 같은 것들을 배수하느냐 문제인데요. 그거는 또 저는 사실은 그 분야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네. 전공 분야는 아니시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이번에 그 중국에서 수찬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예. 오게 되면 컨트롤하는 게 그 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강우량하고 정부에서 잘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